네, 입지 비밀 살루트입니다. 자, 오늘은 대구에서 현재 이 시점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단지는 어딘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참고할 사이트는 바로 호갱노노라는 사이트입니다. 자, 호갱노노 이렇게 처음 들어오시면은 첫 페이지가 이렇게 뜹니다. 자, 왼쪽 상단에 보면 실시간이라는 게 있죠. 요거 클릭하시면은 전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걸 대구로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기준이 3월 28일인데요. 지금 집계가 지금 덜 된 상태니까 좀 땡겨서 어제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기준으로 이렇게 쭉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단지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요 상위 3개 단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전체를 다 보려면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니까 자, 1, 2, 3위 정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군데가 왜 대구 사람들이 현재 이 시점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시세와 그런 입지 상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위 단지가 바로 명덕역 이편안이었죠. 자, 풀네임이 깁니다. 여기는 이편안 세상 명덕역 퍼스트 마크라는 단지고요. 2026년 1월 달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입지 비밀과도 좀 인연이 깊은 단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작년에 청약을 진행하면서 저희 입지 비밀에서도 청약 전 MGM을 좀 도와드렸던 단지인데, 그때 감사하게도 100분이 넘는 분이 사전 청약 입지 비밀을 통해서 신청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당첨하시고 계약하신 분들까지 제가 다 직접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저도 좀 애정이 남다른 그런 단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처음에 이 명덕역 이편안의 입지 설명을 드릴 때도 우선 이 명덕역 1호선 3호선의 더블 역세권, 자, 이 포인트가 어찌됐든 이 단지에서는 가장 큰 입지 포인트로 볼 수가 있겠고요. 대구에서는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서는 더블 역세권이 반월당역, 그리고 청라 언덕역, 그리고 명덕역, 이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세 곳 다 중구를 끼고 있는데 중구가 대구 시내에서 중심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명덕역 같은 경우에는 요 큰 길을 따라서 위쪽에는 중구, 그리고 아래쪽에는 남구이기 때문에 남구이지만 중구 생활권을 함께 누린다라고 볼 수 있는 입지고요. 그리고 명덕역에서 지하철 한 코스만 가면은 바로 시내로 연결이 되는 그런 시내 접근성이 좋은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명덕역 이편안 세상 같은 경우에는 부역대 심평초를 모두 만족하는 단지라고 또 소개를 드린 적이 있죠. 우선 초등학교도 바로 앞에 있고, 브랜드 역세권, 더블 역세권이니까 훌륭하죠. 그리고 평지, 브랜드, 대단지 모두 만족하는 단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남구에서 아무래도 대장급 단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남구가 대구에서도 상당히 규모가 큰 지역구죠. 그렇다 보니까 지역민들도 많이 살고 계시고, 이 남구 전체에서는 계속해서 좀 바라볼 만한 그런 단지가 아닐까 싶고요. 남구 분들, 그리고 남구 주변, 요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항상 가기를 희망하는 그런 단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 외에, 그리고 경북여자고등학교나 그리고 대구 교대, 경북예술고등학교, 요 주변으로 이렇게 보면 학교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 분위기, 교육 인프라 또한 훌륭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사실 이 명덕역 주변으로는 현재도 사시는 분들도 많고요. 유동인구도 상당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26년도에 명덕역 이편안이 들어선다고 하면 그 유동인구와 정주인구 모두 더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자,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명덕역 이편안 세상 매물 한번 간단하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매매가 55개 정도 올라가 있고요. 국평 기준의 가장 낮은 가격 순으로 정렬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동일 매물 묶기 요거 체크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잊지 않으셨죠? 낮은 가격 순으로 하더라도 자, 가장 싼 게 지금 6억 천입니다. 상징적인 그 숫자 6억을 넘겼다는 부분, 이런 게 좀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26년 1월이 다와가면 입주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대구 부동산 경기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입주장에서는 물량이 조금 더 풀리기 때문에 시세가 조금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명덕 1편은 세상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괜찮지만 입주장에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와 있듯이 저층인데도 6억 1천, 6억 이상으로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107동 남동향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07동 남동향이면 뷰가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도 이렇게 6억 이상 호가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계속 6억 2천, 6억 2천, 6억 3천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로얄이라고 본다면은 이렇게 조망이 열리는 남서부터 해서요. 그리고 남동. 자, 이렇게 조망이 좀 열리는 부분이 조금 더 로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도 조금 더 강하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이 명덕역 이편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이기도 하고요. 지금 보시면 동간거리가 좀 넓은 편이기 때문에 단지뷰를 형성하는 라인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명덕 이편항도 조경이 좀 우수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죠. 그래서 저층 단지뷰도 좀 인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대구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아파트, 자, 두 번째 단지가 바로 태평로에 있는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입니다. 줄여서 저희가 도원 힐스라고 부르고 있는 단지기도 하죠. 자, 이 태평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좀 익숙한 단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태평로는 이 길 이름을 뜻하기는 하지만 제가 의미 있다고 말씀드리는 태평로는 여기 일반 세대 가까이가 모여 살고 있는 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구역까지는 일단 확장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좀 시간을 두고 개발하는 저 과정을 좀 지켜봐야겠죠. 자, 우선 현재 지켜볼 지역은 요 태평로 요 지역이고 그 센터 지역에 도원 힐스,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도원 힐스 같은 경우에도 부역대 심평초를 모두 만족하는 그런 단지입니다. 브랜드 신축 대단지, 그리고 평지 초등학교, 역세권. 지금 현재 달성공원역 3호선을 초역세권으로 두고 있는 단지인데, 자, 여기 바로 앞에 여기 광역철도 원대역이 생기게 되는 거죠. 지금은 대경선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현재 대경선은 여기 대구역에 정차를 하게 되지만 향후 한 2, 3년 뒤에는 요 앞쪽에 생기는 원대역에서 대경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도원힐스 뿐만이 아니고 요 태평로 일대인 아파트 전체의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도원힐스 입장에서 본다면은 현재 3호선 달성공원역 초역세권에서 원대역까지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으로 바뀌는 그런 호재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태평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심 한복판 요 바로 근처에 이제 시내가 있는 것이죠. 중앙로나 동성로 교동 쪽으로 진입하기도 수월합니다. 도심 한복판에 신도시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교통적으로도 어느 쪽을 가나 대구 어디를 가나 좀 편리하게 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가 광역입지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는데 구미나 경산 외관 쪽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일자리가 그쪽에 있으신 분들이 여기 태평로 아니면 동대구역 쪽으로 지금 거주지를 많이 이전을 하고 계시죠. 실제로도 이사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용하셔야 되는 분들은 동대구역 쪽으로, 2, 3년 정도 뒤에 이용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태평로 쪽으로 좀 보시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상담을 해드리고 태평로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원대역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여기 대구역을 이용해서 출퇴근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2, 3년 뒤에 원대역을 이용하면 훨씬 편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태평로 지역도 신도시 개념으로 거의 아파트가 없었던 지역에서 이렇게 신축 대단지 아파트들로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권 인프라가 처음부터 갖춰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지 내 상가들 위주로 상가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권, 전체적인 상권 중에서도 이 도원 힐스에 들어가 있는 힐스 에비뉴 200개가 넘는 상권이 중심 상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태평로 입주가 되기 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도원 힐스에 학원가가 아마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종로 M스쿨을 필두로 해서요, 지금 이쪽에 계속 학원가가 채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공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한 절반 정도 지금 입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층의 학원이나 그리고 병원 이런 것들이 좀 채워지고 나면 목적형이라고 부르죠. 저희가 목적을 가지고 이쪽으로 방문을 해야 하는
2층에 그런 업종들이 형성이 되고 나면 이제 1층에 이제 좀 더 상가가 지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2층으로 향하는 유동인구가 많이 이제 잡히게 될수록 1층으로도 이제 발걸음이 많이 잡히게 되기 때문에 수요도 그 이후에 좀 잡힐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공실이 지속된다고 하면은 임대인분들은 계속 가격 조정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임차인분들은 계속 좀 기다리다가 어느 선에서 합의점을 도달하는 임대료가 있을 겁니다. 그 시점에 좀 입점되는 속도도 조금 더 빨리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힐스테이트 도원에서 그 남서향 달성공원 뷰가 나오는 남서향이 지금 로얄로 잡히고 있는데 뷰가 잘 나온다는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원을 2개나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바로 앞에 이렇게 아이들을 놀릴 수 있는 공원이 있다는 것 큰 장점이죠. 그리고 이 달성공원 같은 경우에는 달성 토성으로 복원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 길 건너서 이렇게 엄청 큰 대규모의 시민공원이 또 형성이 되는 부분이기에 이런 부분들도 요 일대에 그리고 도원힐스의 호재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도원힐스 시세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우선 매물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매매가 24건으로 잡히고 있고요. 전세도 거의 없죠. 작년에 태평로도 입주장이었기 때문에 도원힐스도 마피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피가 있던 시절에 제가 상담을 드리면서 좀 여긴 잡아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막상 마피가 있을 시기에는 분위기가 안 좋았을 거니까 그럴 때 또 매수 잡기가 쉽진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상. 자, 그래도 그 당시에 이제 마피인 경우에 이렇게 매수를 하신 분들은 또 잘 잡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가장 낮은 가격 순으로 정렬을 해봐도 6억 6천이 가장 낮은 매물이고요. 자, 백일동의 남동향이면 뷰가 그렇게 시원하게 나오는 쪽은 아니고 단지 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도 6억 6천으로 잡히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매물은 또 전세를 안고 들어가는 매물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더 다운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6억 8천, 그 다음이 6억 8천인데 여기도 전세 안은 매물. 백일동의 남서 같은 경우에는 로얄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여긴 또 층수가 조금 낮네요. 하지만 6억 8천으로 호가가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래쪽에 보면은 백일동의 남서, 요거는 이제 남서니까 뷰가 괜찮죠. 로얄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층수도 중층이지만 여기도 전세를 안고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호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북서향 매물도 지금 6억 8,500으로 좀 올라가 있고, 처음에 도원힐스가 또 북향을 또 이렇게 설계를 했을 때 누가 북향 아파트에 사냐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또 의견을 내셨지만 지금 이렇게 시장이 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향이라도 뷰가 잘 나오고 입지가 괜찮다고 하면은 이렇게 시장의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는 대형 매물이기 때문에 이제 국평 매물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는 힐스테이트 도원이 한때는 마피도 있었지만 현재는 매물 자체가 기한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대구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아파트, 자, 세 번째 단지는 바로 동대구역 인근에 있는 이안 센트럴 D 아파트입니다. 자, 이안 센트럴 D는 동대구역 화성과 함께 동대구역을 대표하는 두 개의 대장 단지로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동대구역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 두 개 단지 중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두 개 단지는 사실 입지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씩의 차이는 좀 있고요. 시세에는 현재까지도 좀 비슷하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대구역 화성파크 드림이 조금 더 신축이다 보니까 약간은 조금 더 호가가 조금 더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동대구역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교통의 핵심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KTX도 지나고 있고요. 경부선도 지나고 있고 지하철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대구 터미널이라고 해서 복합 환승 센터죠. 자, 이 동대구역으로 가면 대구에서 서울뿐만이 아니고 어느 도시를 가든지 다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구 안에서의 내수의 관점이라기보다는 대구 밖으로 뻗어나가는 광역 아니면 외부 약간 그런 느낌의 입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신세계 백화점이 매출 규모가 상당하죠. 거의 전국 규모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동대구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대구 사람들도 가장 선호하는 백화점이기도 하지만 이 동대구역을 활용해서, 그리고 이제는 대경선을 활용해서 신세계 백화점의 접근성이 좀 더
강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동대구역을 통해서 아까 태평로에서 말씀드린 구미나 경산이나 외관 또는 그 다른 지역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 일자리가 계시는 분들은 대구에 거주지를 두고자 할 때 이 동대구역 화성과 이안센트럴 D를 고려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의 아파트들은 특히나 이안센트럴 D 같은 경우에는 대구 사람들뿐 아니라 대구 외의 사람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 단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투자자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다른 모르는 지역을 볼 때 KTX역이 어디 있는지, 그 주변의 역세권 개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동대구역에서 가장 호재를 받는 아파트들을 먼저 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단지 집중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시간에는 이안센트럴 D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안센트럴 D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는 동대구 초등학교 배정을 받고요. 거리상으로 봤을 때도 가깝게 보낼 수 있는 그 정도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보이다시피 삼정 그린 코아가 신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여기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죠. 이런 식으로 펜스가 쳐져 있는 것인데 지금 가면 공사 진행이 좀 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민간 임대로 돌린다라는 말도 좀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신축을 분양을 한다거나 아니면 민간 임대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신축 대단지가 들어오는 현상은 이안센트럴 D의 아주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신축이 들어선다고 하면은 분양가가 요즘 분양가가 싸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이안센트럴 D가 오히려 또 반사이익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민간 임대로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이안센트럴 D의 전세가에 반사이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세가가 또 안정적으로 받쳐지고 올라간다고 하면 또 매매가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대단지 신축이 들어오면 이 주변으로 인프라가 더욱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안센트럴 D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거주 환경이 좀 더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도 동대구역은 뭐 교통 요지라고 볼 수가 있지만 대경선 지금 이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교통적인 부분에 좀 더 강화가 됐고요. 그리고 4호선도 이제 개통이 될 예정이죠. 바티마 삼거리역이 여기 이쯤에 생길 예정이고요. 그리고 동대구역에도 4호선이 정차를 할 예정입니다. 이 4호선의 장점은 뭐 여기 하나 더 생긴다는 단순한 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아래쪽으로 갔을 때 여기 MBC 내거리와 범어 이쪽으로의 접근성이 훨씬 좋아진다라는 점. 자, 이 점이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안센트럴 D에 사시는 분들, 요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4호선을 타고 범어역 쪽으로 아이들을 학원을 보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업무를 위해서 범어 내거리 쪽으로 진입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안센트럴 D의 호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안센트럴 D 자체 단지로 봤을 때도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999세대로 1000세대 아파트인데 여기도 조경이 아주 잘 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단지기도 하죠. 자, 그런 식으로 조경이 잘 돼 있고 동간거리도 괜찮은 편이다 보니까 여기를 일반 아파트 단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1층에 상가들이 들어가 있는 주상복합이라는 점이 또 특이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주상복합의 장점과 아파트의 그 장점이 혼합되어 있는 우수한 단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안센트럴 D에 에서 요 뒤쪽으로 이렇게 가면 동대구역으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아래쪽 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동대구역 진입 속도를 올려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안센트럴 D 시세 한번 간단하게 체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안센트럴 D 같은 경우에는 자, 낮은 가격 순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6억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층이 6억, 네, 6억 초반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자, 한 중층 이상으로 가게 된다면은 6억 중반에서 6억 중후반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맞은편에 있는 동대구역 화성 같은 경우에도 자, 시세를 보면 자, 6억 초반으로 형성이 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안센트럴 D보다는 한 1, 2천 정도는 조금 더 높게 호가가 잡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호가 시세는 조금 비슷하지만 동대구역이 2년 정도 신축이기 때문에 호가가 조금 더 높게 올라가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안센트럴 D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 이 정도 금액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동대구역은 앞으로 뭐 대경선과 4호선 등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요런 신축 단지들 그리고 이 주변으로 개발 예정이 좀 남아 있다는 부분,
자, 이런 부분들도 이안 센트럴 D가 앞으로도 좀 전망이 괜찮지 않나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안 센트럴 D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혼자 준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상담 남겨주시면은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대구에서 현재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단지들 한 3개 단지 정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면 또 우리가 잘 아는 단지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호갱노노 사이트나 아실 사이트 이런 거 이제 많이 보실 텐데요. 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어떤 단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를 할 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매수종합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사를 하실 때 중개 보수는 어차피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자, 그 비용으로 한번 책정을 해봤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남겨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부동산 정보나 자료들은 입지비밀 카페나 단체방 이용해 주시고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